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6살 싱글 여성이며 시골 읍내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헤어진 남친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전 남친은 저희 가게의 주방장이며 제가 이 시골 읍내에 중국집을 차리겠다고 왔을 때 직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만 해봤고 주방 기술은 하나도 모른 채였기에 전적으로 주방장이 누가 됐건 그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짜장면과 짬뽕은 시골에서도 충분히 장사가 잘 된다는 판단 아래 저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털어서 여기로 왔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게 털을 보러 다니기 전에 현지인 주방장부터 구해서 그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며 가게 입지 요건도 같이 보러 다니고 메뉴도 짜고 가게 운영 방향도 세우겠다면서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드디어 몇 명이 추려져서 저는 이미 구해둔 저의 읍내 살림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방해서 그들과 면접을 보았고 그를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우람했고 중국 후라이팬인 커다랗고 두툼한 웍을 잘 돌릴 수 있을 만큼 팔뚝 힘이 세 보였으며 무엇보다 싱글이라 하니 집안 대소사 때문에 결근하고 어쩌고 하면서 제 속을 썩일 일은 좀 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일을 하기로 하고는 마침내 가게 문을 열었지요. 직원은 저와 그가 전부였고 저는 서빙과 계산을 담당하고 그는 전적으로 주방을 도맡아서 처리했으며 장사는 예상대로 아주 잘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와 저는 또래다 보니 이야기도 제법 잘 통했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서로 급호감을 가지며 정도 금방 들었습니다. 때로 단체 손님으로 북적대는 늦은 마감 후에는 둘이서 근처 24시간 국밥집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고는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와 맥주로 노곤한 하루를 날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밤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정처 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난폭한 아버지를 피해서 집을 가출하고는 중국집에서 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혼자 그렇게 10대 후반부터 30년 가까이 보내고 자신이 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여행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정착한 곳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과는 가출한 지 10년이 넘었을 즈음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제법 하고 있던 터였기에 이제는 부끄러울 것 없이 가족들과 명절에 오가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틈에 드문드문 농지가 들어선 호젓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이 조금 많이 들어갔던 탓일지 우리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밤에 과수원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고 박스 같은 것을 모아두는 창고 뒤쪽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가가서 벽에 의지한 채 둘만의 비밀스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불씨가 하나 날아들어왔습니다. 남친의 사랑의 취향이 저에게는 조금 많이 낯설다는 것을 점점 알아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사랑의 취향이 조금 특이하다 하면서 갸웃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함이 점점 극도로 치닫기 시작했고 아주 비이성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제가 그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며 어느 순간부터 그를 조금씩 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아주 어렵게 그런 뜻을 내비칠 때마다 아주 미안한 얼굴로 사과하고 눈물까지 쏟으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그때뿐이고 그에 대한 사랑의 취향에 제가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에게 내재된 울분이나 성장기에 당했을지도 모를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그런 방식으로 스며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나름의 추측도 해보았고 제가 그 같은 복잡함 속에서 헤매며 그와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어갈 자신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만남을 여기서 끝내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한 듯이 아무 말이 없더니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나자 최후의 만찬을 같이 즐기자며 애써 준비한 탕수육과 술들로 저의 기분을 북돋워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살아왔고 그래도 현실에 발딛고 열심히 사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다며 조용히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둘만의 미래를 약속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아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 얼마 전에 가게에 오셨다가 저의 힘든 마음을 들으시고는 표정이 흐려지시더니 깊이 잘 생각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한숨을 내쉬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보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던 것이 얼마 전이었는데 그런 힘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너무 죄송해서 저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친은 어릴 때 가출하고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며 자신이 왜 그 같은 성향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만한 말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스스로도 심각성을 느껴 정신과 상담도 받아왔고 이전의 연인들과도 자신의 그런 문제로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아버지의 관계어린 집착이 싫어서 가출을 했는데 세상에는 그 이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데다가 아직 철모르는 어린 소년을 그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는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출해서 요리 기술도 배우고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그 가출 때문에 빚어졌던 고통스런 사건으로 인한 가슴 속 상처가 그의 내면으로 파고들며 어느 틈에 거대한 분노가 되었던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은 그런 형태로 그의 상처를 드러내게 만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는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남친은 가게에 가져다 놓았던 자신의 짐들을 하나씩 싸기 시작했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기한이 아직 남아있지만 결심이 섰을 때 얼른 실천해야 한다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이미 이야기도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저 뭔가 새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극복하며 그와 인연을 이어갈 확신이 서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 그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미 충분히 마음을 안다며 애써 밝은 표정을 보였고 우리의 만남은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가게를 닫고 다른 주방장을 구했고 힘들게 그의 흔적을 지워나가려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만났고 서로 잘 되고 싶었던 마음은 너무도 진실했기에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